가족 상담의 기본 전제 및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가족 상담을 할 때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갖고 있어야 하는가?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원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라는 측면이죠. 먼저 기본 전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전제죠. 여러분들이 가족 상담을 할 때는 어떤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어야 하는가라는 측면인데요. 첫 번째,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개방적이다. 그리고 목표지향적이다. 적응적이다. 변화의 주체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은 어떻다? 개방적. 그리고 가족은 목표지향적이다. 목표지향. 그리고 가족은 끊임없이 적응하는 변화의 주체다. 적응적이고 더 나아가서 가족이 바로 변화의 주체다라는 거죠. 객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할 역할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겠죠. 가족이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만 해주면 가족은 스스로 적응해가면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보는 것이죠. 두 번째, 가족 구성원들은 각자 다른 발달 단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개성, 욕구와 기대, 가치관도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개성, 그리고 욕구와 기대, 그리고 가치관, 이런 것들도 사실은 가족 구성원이라고 해서 똑같지 않습니다. 각각 다른 발달 단계상에 있기 때문에 가족의 개인차와 자율성이 존중되어야 한다. 개인차와 자율성을 존중하라라는 거죠. 모든 가족에 대해서, 모든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똑같이 대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거 변화의 주체다. 그리고 개인차를 인정해주고 자율성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가족은 한 사람의 정서적, 행동적인 문제는 개인의 내적 측면에서 비롯되기는 하지만 결국은 가족이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하고 발달 단계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세 번째는 관계적인 측면, 가족의 관계적인 측면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 관계적인 측면. 그리고 발달 단계에 따라서 다르다. 문제가 발생한다. 그렇죠.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족은 당연히 그 발달 단계 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 이전까지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가족원들이 이제는 이러한 자녀의 그런 변화에 따라서 예상할 수도 없었던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까지 정말 말 잘 듣고 착하고 멋진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가출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도둑질을 하거나 어느 날 갑자기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돼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가족 문제에서는. 그래서 발달 단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족의 발달 단계를 무시하고는 가족 상담을 진행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가족 안에서 의사소통과 역할, 심리 및 정서적 유대, 규칙과 권력의 구조 등이 변화하면 가족원의 증상이 해결될 수 있다라는 거죠. 가족이 변화하면 그 가족원의 증상도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가족이 변화하면 어떻게 된다? 가족원의 증상이 해결된다. 가족원에 문제가 나타난 증상이 있죠. 그 증상이 완화되거나 혹은 해결될 수 있다. 해결이라고 하죠. 해결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개인 상담과는 전혀 다른 접근으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가족 상담의 일반적인 원리는 어떤 것일까요? 자, 일반적인 원리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원리에서 있어야 할까요? 첫 번째, 내담자의 모든 말과 행동의 의미와 이유를 가능한 정확하게 이해하라. 두 번째, 내담자의 반응을 정확히 예측하라. 정확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정확한 예측을 하라. 그 다음 어떻게 될 것인가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 상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중간 목표 달성에 노력하라. 상담 목표를 어떻게 분명하게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문제보다는 문제에 대한 내담자의 대처 방법에 주안점을 두라. 문제를 보지 말라는 거죠. 문제보다는 내담자의 대처 방법에 더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긍정적인 경험을 반복해서 확대시킨다. 부정적인 경험에 대해서 지나치게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긍정적인 그런 경험을 반복하고 확대시켜라. 경험을 반복하고 확대시켜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정확한 이해와 정확한 예측을 하고요. 상담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고 중간에 그 목표가 잘 되는지 못 되는지 중간 목표 달성에도 노력을 하고요. 내담자의 대처 방법에 더 주안점을 두는 것. 그리고 긍정적인 경험입니다.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하게 해줘도 그리고 더 잘하게 확대해줘도 충분히 이 가족 상담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체계 이론의 바탕을 둔 가족 상담의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째, 문제 발생과 변화에 대한 가족은 모두의 책임에 여러분들 밑줄 그어주세요.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가족은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고요. 가족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은 유기체이기 때문에 가족 모두의 책임이라는 접근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발달 주기에 따라서 고유한 발달 과업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가족은 변화의 주체가 된다. 가족 모두가 이 가족이 하나의 가족이 하나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개인이 아니에요. 가족 자체가 단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덩어리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 가족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개인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변화가 되고요. 여기에서 가족이 변화하면 가족 원의 증상은 그냥 해결이 된다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가족을 하나의 전체적인 단위로 보는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두 번째, 치료의 첫 번째 단계로서 가족에 대한 평가나 진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의 파악을 강조한다라는 거죠. 상담자는 먼저 가족평가나 진단을 통해서 내담자로 하여금 원가족과 현재 가족에서의 역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과 문제의 연관성을 인식하고 수용하게 되며 의식적으로 기능적인 상호작용 패턴으로 변화하도록 원조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 공통적인 최종 목표와 중간 목표가 있고 공통적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목표는 가족 상황의 변화죠. 개인의 변화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변화를 일반적인 목표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하겠지만 개인의 증상 행동이 가족 체계를 유지시켜주는 기능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권력도 균형을 맞추게 하고 의사소통도 아주 구체적으로 하게 만들고 그리고 개방성과 명료성을 증진시키면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담자와 내담자 간의 기본적인 신뢰 그리고 치료적인 관계 형성 또 내담자의 자기 이해와 자각 및 자율성을 회복하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체계 이론의 바탕을 둔 가족 상담의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가족 상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죠. 초기 상담, 초기 과정, 그 다음에 중기 과정, 그리고 종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가족 상담의 과정은 세 번째, 가족 상담의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진다? 초기, 그리고 중기, 그리고 종결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초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그 다음에 중기에는 무엇이 필요할까? 마지막 종결 단계에서는 무엇이 필요할까를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고 우리가 교재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